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장중시장 진행할게요. 자, 오늘 약간 부합세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도 일단은 마이너스 출발, 아니죠, 플러스 출발, 마이너스 전환, 다시 플러스 전환, 또 마이너스 전환,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관망세라 보시면 되는데, 뭐 내렸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크게 하락한 모습도 아니고요. 그다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또 조정을 많이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일단 CPI 지표는 좋게 나왔으니까 FOMC 결과를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수는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 움직임들이 좋죠. 테슬라까지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와중에 또 엔터주들은 오늘 또 강세를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JYP라든지 SM 이런 것도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오늘 관망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음봉이죠. 2700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격을 좀 좁히는 움직임, 아래로 좀 들어오든 옆으로 좀 진행되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너무 지루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조정은요, 아래로 들어와야지 되는 것을 옆으로 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옆으로 누운 다음에 조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 조정에 대한 압박은 얕아집니다. 왜냐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이격만 좁히고 다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또 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 조정까지도 이렇게 좀 얕은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안 나온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의미가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자, 올라가서 출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몇 번 한 거죠? 3번씩 반복했네요.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입장인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얼마나 이 번뇌가 많았을까, 그죠? 살까? 아닌가? 사낼까? 아닌가? 뭐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어쨌든 지지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분위기만 잡아주면 이 자리에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여유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코스닥 흐름은, 상승 출발 이후에 쿵 내려가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차전지가 좀 약세 보이나? 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좀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코스닥이 오늘은 낙폭이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시총 상위 종목을 위주로 한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일어난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급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750억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 막 확장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금융투자가 이제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죠. 약간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금융투자 매도가 좀 커져 있고, 연기금 역시도 오늘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더 확장해주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유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후에 매수를 확장해준다라면, 금융투자는 지금 매도하고 나서 살짝 팔고 지금 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융투자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급 동향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외국인들은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수를 좀 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막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 또 다시 한번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 좀 잘 봐야 돼요. 매수가 조금 들어가다가 왕창 팔아먹는 거, 이거 외국인들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에 집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재미없다, 그죠? 자, 근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 매수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오늘 주가 상승률이 좀 높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올라가는데 퓨처하면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냥, 0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거는 오후 돼야지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현대차 그 와중에 또 그래도 나는 올라갈 거야. 20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안 오른다고 말들 많던데 카카오 안 올라갑니다. 네, 안 올라가니까 그거 기대 갖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위치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네요. 뭐 내린 것도 없고 올라간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뭐 1%, 2% 가지고 막 2%까지도 아니잖아요. 0점 몇 프로, 1% 이거 가지고 뭐 내렸다고 뭐 땅을 치면서 막 그냥 걱정하고 막 벌벌 떨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1%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내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별거 없네요. 자, 넘어가 보죠. 코스닥 가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마이너스 1.4%, 에코프로는 1.6% 올랐습니다. 아침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약간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을 거 생각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나올 것 같죠? 자, LN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SM 8%대 상승이에요. 미쳤네요. 네, 그 다음에 JYP 엔터. 엔터주는 뭐 계속 신고가. 이것도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4조 8천억이요. 네, 세게 나갑니다. SM도 2조 7천억이요. 잘 가고 있네요. 예, 엔터주 제외하고 나면은 오늘 코스닥도 전멸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죠. 클래시스 하나가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 이것도 잘 가네요. 네, 이런 모습도 좀 있는데 그 외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근데 또 특이한 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렇게 컨텐츠 쪽은 또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는 역시 뭐 K-팝이라든 이런 뮤지션 이런 쪽으로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컨텐츠나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엔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전부 다 약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늘 레이크 뭐라고? 머티리얼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하여튼 얘가 또 오늘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쪽에서 윤성 FNC 같은 경우는 또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원익 IPS 또 떨어져 있고요. 뭐 이런 모습도 계속 나타나요. 이게 좀 답답하죠? 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씩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네. 많이 올라가서 좀 떨어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나 10% 올라가고 2% 좀 내려갈래. 나 그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갈래.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위에서 더 가라고 막 채찍질하면서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답답하고 짜증날 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주 움직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등락 현황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워낙 저거 하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은요, 한 300개 정도는 지금 상승 흐름이고요. 588개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40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 하락이 1000개 정도 나와 있죠. 오늘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고 또 그 흐름이 두드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포인트 보시면 이수화학이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수 스페셜인가 뭐 그것도 올라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디 갔어? 이수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그다음에 2차전지 리튬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간 거 보니까 리튬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네, 대창솔루션, 레몬 이런 종목들 반등세 나가고 있고요. 네, 우양하고 금양하고 둘 다 미스우, 미스김 둘 다 올라가는 모습인데 금양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또 반등 나오네요. 62,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콘텐츠 허브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꿈비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꿈비 지 혼자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애기들 관련 유아용품 이런 해서 지 혼자 올라가면 되나? 다른 것도 같이 끌고 올라가야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네, 뭐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보시면은 뭐 계속 뭐 올라온 종목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죠? 흐름도 괜찮은 편이고요. 자, 아래쪽 포인트 보시면 1.6% 정도가 이제 상승 포인트의 상한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서 약간 이제 오늘 보면은 계좌 상황을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하락률 상위 볼게요. 하락률 상위 보시면 현대바이오가 그동안 올라가다가 쭉 빠지네요. 네, 이거는 그 긴급 승인 신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단기적
이슈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떨어지는 모습. 화천기계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 좀 떨어지는 모습. 근데 많이 올라가고 좀 떨어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괜찮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크게 하락한 종목은 없는 대신에 두껍네요. 그죠? 네. 낙폭 자체가 좀 두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녀공장도 좀 떨어졌네요. 네. 요건 이제 물량 나오면 좀 애매해지는 건가요? 자, 마녀공장도 좀 빠져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락폭은 아모레지가 오늘 또 빠지죠? 네. 또 빠지면서 2.13%까지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보다 하락이 더 커요. 대신에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하락이, 수량도 또 많고, 낙폭도 조금 크다. 그래서 오늘 계좌상으로 본다라면은 약간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 하나 있잖아요. 인터플렉스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 또 만들어진 모습인데, 이거 다 수익권 들어가셨네요, 이제. 네.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이게 4월달 월급 종목이었던가요?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는 수익 많이 나는데요? 20% 넘게 나왔잖아요. 그때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예전에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셨어도 수익권 다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 ST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고, 네, 뭐 그러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월급 종목들도 뭐 크게 밀린 종목도 별로 없는 대신에 뭐 흐름들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올라가니까 콤색 시스템 또 반등 포인트가 살짝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아무튼 뭐 계좌 상황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별 문제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기관 쪽에서는 하이브, 포스코 홀딩스, 금양 뭐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SM, 뭐 전기전자나 이런 것들 시중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딱 빠져 있고요. 리튬과 그 다음에 엔터주 이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팔아먹는 모습이에요.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0.69 정도면은 뭐 특별하지 않죠.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고 있네. 현대차, 삼성전자, NG전자 사고 있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관 매도에도 버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또 애매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 매도하다가 지금 또 사들이고 있는데 물량이 아직은 많지 않아요. 네, 그동안 팔아먹은 거에 비해서. 자, 살짝 사고 또 팔아먹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가 있어요. 오늘 자동차 쪽 매수 많이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정도네요. 엔터주도 매수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좀 금형에 갈리는 모습은 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의 메코프로비의 메코프로, LNF, 2차전지 쪽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매수가 찔끔찔끔 들어가다가 한꺼번에 또 확 쏟아내고 올려놓고 확 쏟아내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2차전지 쪽에서 아직 우호적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나눠지는 거죠. 자동차, 전기전자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개인들이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유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집중하는 2차전지 쪽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수가 코스닥이 더 커져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뭐 오늘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주가 많이 밀린 것도 없고요. 계좌 상황은 그냥 뭐 밀렸으면 한 0.5% 정도 밀렸을까요? 그 다음에 올랐으면 조금 더 올라갔고,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 없다. 네, 그래서 오후에도 그냥 편안하게 원래 하시던 대로 대응들만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